형 노릇 제가 하겠습니다. 남편 잃은 여자 앞에 갑자기 나타나 가족이 되겠다고 나선 남자. 그런데 그 남자 형수의 시동생들과 술까지 마시고 심지어 집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쯤 되면 로맨스가 아니라 전쟁 아닌가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31화가 끝난 순간 모두가 외쳤습니다. 와,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한동석의 무서운 직진. 그리고 그 직진을 맞이한 마강숙과 5 시동생들의 미묘하고도 불안한 관계, 과연 32화에선 어떤 폭탄이 터질까요? 오늘 영상에선 32화에서 벌어질 핵심 전개 반전 관계의 갈등을 완전 풀어드립니다. 32화의 시작은 조용한 저녁, 독수리 술도가 거실에 2 사람이 마주 앉아있는 장면으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동석과 오천수. 형수가 아닌 형 노릇을 두고 서로의 본심을 떠보는 시간입니다. 술잔을 앞에 두고도 2 사람 사이엔 한 모금의 여유도 없습니다. 오천수는 한참을 말없이 소주를 들이켜더니 느릿하게 입을 엽니다. 회장님, 아니 한동석 씨. 그날 말이죠. 형 노릇하겠다는 말 진심이었어요. 한동석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눈을 마주보며 말합니다. 네. 장수가 없어진 자리에 누군가는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오천수의 얼굴 근육이 살짝 떨립니다. 그 말 그의 속을 찌릅니다. 형 자리는요, 가족이 서는 자리예요. 그걸 회장님이 대신하겠다는 건 솔직히 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는 술잔을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내려놓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좋은 분인 건 알겠어요. 형수님한테도 진심이겠죠. 하지만 남이잖아요. 한동석은 그 말에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하죠.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이어야 하나요? 내가 대신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싶단 겁니다. 그 말에 오천수는 작은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한 자책과 씁쓸한 불신이 섞인 복잡한 표정입니다. 형이 떠난 뒤에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사표 던지고 가족들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고. 근데 이제 와서 회장님이 형 자리를 대신하겠다니까 내가 뭐가 되나 싶어서요. 그 순간 마강숙이 문 뒤에서 조용히 대화를 엿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댑니다. 저 둘 사이 곧 폭발하겠네. 한동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형 노릇하겠다는 말, 형 자리를 빼앗겠다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를 함께 메우겠다는 뜻입니다. 형수님이 지쳐 보였어요.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왜 저여선 안 되는지 납득시켜주세요. 오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의 눈동자에 비친 고인의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집니다. 오천수는 한동석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문을 엽니다. 솔직히 우리 집에 자주 오시네요. 술도가에 납품 계약 맺은 것까진 이해했는데 요즘은 거의 식구처럼 보이시더라고요. 한동석은 가볍게 웃으며 응수합니다. 식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순간 오천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잔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들이킨 뒤 천천히 말합니다. 형 노릇하겠다는 말 아직도 유효하신가 봐요. 한동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합니다. 네. 마 대표가 혼자 감당하려는 거 이젠 그만두게 하고 싶어서요. 오천수는 한참 동안 침묵합니다. 그 침묵은 무겁고 길고 감정을 누르려는 자제력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엽니다. 형이 돌아가신 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 사람 우리 가족한텐 그냥 형이 아니었어요. 기둥이었고 기준이었고 우리가 버티는 이유였어요. 한동석은 그 말을 묵묵히 듣습니다. 그 순간 오천수는 잔을 테이블에 탁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에 앉겠다고요? 형 노릇은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동석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가 다시 오천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맞습니다. 전 가족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요. 하지만 가족도 때론 서로를 모릅니다. 피보다 가까운 게 있다면 그건 마음 아닐까요? 오천수는 웃음 섞인 비웃음을 흘립니다. 말은 멋지네요. 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 형수님을 또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린 지금도요, 제각기 상처 품고 겨우 버티고 있어요. 형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게 우리가 죄책감 덜 느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한동석의 눈빛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고 싶은 겁니다. 형수님이 감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 책임 같이 지자고요. 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순간 주방 문틈 사이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마강숙. 손에 쥔 접시를 떨어뜨릴 뻔하다가 간신히 붙잡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나를 위한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가족을 지킨다고 말하네. 근데 나한테 그걸 선택하라는 건가요? 오응수가 검은 모자와 후드티를 쓴 채 조용히 들어섭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던 그는 모든 사람을 피해 혼자 이곳을 찾은 거죠. 그는 말없이 스피커를 켭니다. 볼륨은 크지 않지만 베이스가 묵직한 R&B 발라드가 깔립니다. 그의 손끝이 어깨가 리듬에 따라 서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춤은 누군가를 위한 무대가 아닌 자기 안의 감정을 토해내는 고백입니다. 그는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벽에 주먹을 댑니다. 그곳엔 형 오장수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작은 가족 사진. 그 안에 형은 늘 그렇듯 든든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웃고 있습니다. 오응수는 숨을 몰아쉬며 혼잣말처럼 중얼댑니다. 형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것 같아.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얼거립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간 거야? 형이 있으면 나 이런 척 안 해도 되잖아. 그는 무릎에 이마를 묻고 참았던 오열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연습실 문 밖에 누군가 조용히 서 있는 그림자가 비춰집니다. 마강숙일 수도 있고 넷째 오범수일 수도 있죠. 오범수는 늦게까지 책상 앞에서 일을 하다가 주방으로 내려옵니다. 그곳엔 이미 한동석이 마강숙의 설거지를 도우며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선 오범수는 잠시 멈칫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이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힙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내 마시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문을 엽니다. 여기 이 집 주방입니다. 마강숙이 놀라 돌아보지만 그보다 먼저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아, 오범수 씨.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범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아 한참을 응시한 뒤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형수님. 남편 돌아가시고 진짜 많이 힘드셨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요. 한동석은 그 말을 묵묵히 듣습니다. 그러자 오범수는 이어서 말합니다. 힘들 때 옆에 있었던 건 우리예요. 5 형제. 말은 없어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지. 한동석은 잠시 눈을 피했다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그 점 정말 존경합니다. 그 가족의 단단함이 마 대표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단단함이 그녀를 지탱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오범수는 웃습니다. 하지만 그건 따뜻한 웃음이 아니라 냉소 섞인 억눌린 자존심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회장님은 그냥 납품하러 온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엔 막걸리 계약하러 왔다가 이젠 형수님의 삶까지 납품하려고 하시네요. 마강숙이 당황한 얼굴로 끼어듭니다. 오범수 그건 아니야. 회장님은. 하지만 오범수는 그녀의 말을 자릅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수님 지금 눈치 보이세요. 형이 살아 있었다면 형수님 이렇게 누굴 불편하게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에 마강숙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한동석 역시 짧게 숨을 내쉬며 말을 꺼냅니다. 불편하게 하려는 마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범수는 잔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잔 속의 막걸리가 살짝 흔들립니다. 그건 우리 가족이 할 몫입니다. 형 노릇도 남편 노릇도. 그 말은 지극히 이성적이지만 누구보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왜 내가 이렇게 미안한 거지? 조용한 밤. 식탁 위엔 치우지 못한 술잔 몇 개와 마른 반찬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마강숙은 조용히 조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익숙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느려 보입니다. 그때 뒤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동석입니다. 말없이 다가와 그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합니다. 도와드릴까요? 마강숙은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공기엔 말로는 표현 못할 긴장과 거리감이 서려 있는데요. 한동석은 옅은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오늘 오범수 씨 말 마음에 많이 남네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그 말을 들은 마광숙. 동작을 멈춘 채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회장님 마음 고마워요. 그게 진심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한동석에게 돌립니다. 그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합니다. 근데요, 제 가족 안이 뒤흔들리는 건 싫어요. 한동석은 멈칫합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봅니다. 마광숙은 말을 잇습니다. 형제들이랑 갈등 생기는 거, 이 집 분위기 어지러워지는 거. 그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한동석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마광숙은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입꼬리보다 눈가가 먼저 흔들립니다. 저 이 집을 지키고 싶어요. 남편이 사랑했던 이술도가도 이 집안 사람들도. 그게 저한텐 지금 전부예요. 그 말은 사랑보다 더 무거운 책임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숟가락 하나를 들어 말없이 설거지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그 마음만큼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제가 설 자리는 없을까요? 마광숙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더합니다. 지금은 그걸 생각할 틈도 없네요. 회장님 미안해요. 그녀는 울지 않지만 말보다 깊은 눈물이 담긴 얼굴. 그는 말없이 뒤돌아서며 혼자 그 말의 무게를 삼키는데요. 오범수의 아들이 거실 바닥에 누워 동화책을 뒤적이다가 졸린 눈을 비비고 있습니다. 오범수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마광숙은 막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간 참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거실을 지나던 한동석이 아이의 옆에 앉습니다. 그는 무심하게 아이의 책을 집어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기 시작합니다. 숲속에는 아주 작은 고래가 살고 있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고래를 무서워했지만 고래는 그저 친구를 만들고 싶었죠. 아이의 눈은 서서히 감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한동석은 책을 덮고 아이의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아빠는 힘들어도 항상 널 사랑한단다. 그 말은 오범수가 평소 아이에게 자주 하던 말투와 닮아 있습니다. 마침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오범수가 퇴근에 들어옵니다. 그는 말없이 거실 한편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요. 한동석이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일어나려는 찰나 오범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그 말 어디서 들으셨어요? 한동석은 잠시 멈칫하다가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하는데 아이가 혼자 자주 말하더군요. 우리 아빠는 힘들어도 날 사랑한대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요. 오범수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동안 쌓아뒀던 미묘한 긴장감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회장님이 왜 그런 말을 해주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네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오범수는 완전히 마음을 열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경계심을 풀기 시작합니다. 한편 마광숙은 창고 정리를 하게 되는요. 오래된 나무 상자를 하나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천으로 감싼 작은 공책 한 권. 그리고 위에 붙은 메모지에는 광수가 만일을 위해 남겨두는 거야. 장수. 라는 짧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공책을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그 속엔 장강주 막걸리의 원래 레시피와 장수가 생전에 연구하던 새로운 숙성 공법 그리고 형제들에게 남긴 짧은 메모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이 집을 잇는 사람은 가족을 지키고 술맛을 잇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못 지킨 부분까지 함께 이룰 수 있는 사람. 마광숙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공책을 들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식사 자리에서 공책을 꺼낼까 말까 망설입니다. 형제들은 모두 모여있고 한동석 역시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 오응수가 웃으며 한마디를 던집니다. 형이 살아 있었다면 누구한테 이 집 맡겼을까 가끔 생각해. 그 대사에 모두의 시선이 마광숙 앞으로 쏠립니다. 그녀의 손엔 그 공책이 들려 있습니다. 마광숙은 이제 형제와 남편의 뜻 사이에서 그리고 책임과 감정 사이에서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공책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공책이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독수리술도가의 미래가 바뀔지도 모르죠. 이번 영상에서는 32화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보며 다시 한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의 매력에 빠져봤습니다. 가족이란 단어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이 드라마 속 세계,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은 한동석의 형 노릇선언 어떻게 보셨나요? 마강숙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만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